안녕하세요. 그집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소위 승마 지원, 삼성과 정유라의 그 관계, 그 부분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1심에서 그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유죄로 지금 선고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참 이 재판부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약간의 착오랄까 말입니다. 조금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씨,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이재용 재판에 제가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결심이 못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의 1심 판결문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를 콕 집어서 승마 지원을 해준 거, 다른 승마 선수가 많은데도 정유라가 콕 집어서 해준 거는 대통령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묵시적 청탁 이런 표현도 쓰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김종 문체부 2차관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뭐라고 이야기했기에 이게 증거가 되느냐? 자, 김종 문체부 차관 이야기 딱 그겁니다. 검찰 나와서 한 말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우리가 이런 검찰 진술 조서를 볼 때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 첫째,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와서 했던 진술, 또 두 번째 나와서 했던 진술,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가 진술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사실과 가깝게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제 자기 변명식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차관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그리고 김종입니다. 차관으로, 문체부 차관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이게 진짜다 할까니까. 그래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그럼 진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그 경위는 어떤가요? 하니까 2015년 1월경입니다. 그래, 정확한 날짜는 1월 9일입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체육계 개혁을 그걸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유라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미래의 메달 유망주는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 이런 선수를 기죽이는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투가 제가 봤을 때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투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김종 차관의 사람이 일단, 자, 시간이 나옵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은 대통령, 김종덕 장관, 김종 차관,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기록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이거 뭐 시간과 장소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다가,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진아 씨도 알겠지만은 정유라가 개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개명을 했다. 그런 사실은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개명했을까? 2014년 9월 20일, 21일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이 정유라가 마장마술 단체전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유연이에요. 언론에. 정유라가 아닙니다. 정유연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자, 2015년 1월 9일입니다. 2015년 1월 9일 대통령 입에서 정유라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기록을 다시 뒤져보니까 정유라의 주민등록표, 이 기록 속에 이 한 장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뭐가 되어 있냐? 딱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명 이름 해가지고 정유연인데 정유라로 개명했다. 주민등록표에. 언제냐? 2015년 6월 17일이다. 2015년 6월 17일이면 언제다? 저 정유라가 5월 8일 날 2015년 5월 8일 날 애를 놓습니다. 애를 놓고 난 뒤에 한 달 후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2015년 1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김종덕 장관, 김종 차관한테 정유라 같은 선수는 소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게 존재할까요? 2015년 1월 9일에는 정유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유연은 존재하지만 정유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검찰 진술 조서에는 시간, 장소, 이름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 차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럼 분명히 자기도 유연이란 이름하고 유라라는 이름 볼 때 유라는 아주 쉬운 이름인데 유연은 뭐랄까 조금 이 기억이 팍 되는 그냥 좀 독특한 이름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정유연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유연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김종 차관의 이 진술은 신뢰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록에 제가 검찰 진술조서 김종 차관이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전부 다 정유라예요. 당연히 검사가 물어야죠. 아니 그때는 정유라는 존재 안 한다. 정유연이 아니냐 하는 거 물어야 되는데 검사 안 묻습니다. 그럼 검사들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그러다가 공판 조서 때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소위 말해가 이재용 재판의 법정에 나와 증언할 때 또 최순실 사건의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때 그때부터 김종 차관이 진술을 바꿉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유연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는 특히 유연이라는 이런 특이한 이름은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러면 정유연이라고 하셨다 하면은 전부 다 진짜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하는데 정유라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법률가들은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다릅니다. 기자는 사건 관계, 우리 사실관계를 쭉 쫓다 보니까 왜 정유라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법정에 공판 그때 되니까 검사들도 당한 거예요. 정유라를 안 묻고 이제 정유연으로 다시 바꾸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하고 입을 맞췄나 보네요. 그렇죠. 검사들도 뒤늦게 하는 거예요. 정유라와 정유연은 다르다 하는 거를 끄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김종 차관의 이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 증거가 뭐냐? 자, 그 자리에 김종덕 장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묻습니다. 김종덕 장관한테 아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했는데 혹시 이걸 적었습니까? 김종덕 장관 이야기를 저 업무수첩에 가서 적었습니다. 그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 쭉 보니까 정유연이니 정유라든 뭐 승마든 뭐 끼 있는 선수 지원이든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종덕 장관 업무수첩에는. 그래서 처음에 김종덕 장관은 나는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정유연이 지원해달라는 말 못 들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예요.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께서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내가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헷갈림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변호인단이 그걸 묻습니다. 김종 차관한테 세워놓고 아니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데 아니 차관인 당신은 수첩 만들고 왔느냐? 그러한 미처 준비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그 지시사항을 당신은 그냥 듣기만 했느냐니까 그게 아니고 마침 공무원들이 쓰는 A4 용지 노란색 A4 용지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 한 장 구해가 거기에다가 제가 이래 적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종이 있습니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진술이에요. 김종. 업무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알리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이. 언제 어디서 이런 예를 들어 사건이 벌어졌다는데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 하면 이 사건 자체 이 증거 안 되는 거예요. 정유라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 정유라는 말씀하셨다. 그때는 정유라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종 차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뒤지고 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국회 청문회 할 때 이제 김종 차관이 나왔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물었던 게 그겁니다. 당신이 문체부 차관이 된 거는 소위 최순실 도움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김종 차관 이야기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결국 안 해요. 국민들도 그때 답답해가 아니 최순실이가 지원했으면 추천했다 하면 추천하면 그 말 하면 되지 왜 저거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차관이 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김종 차관이 소위 문체부 차관이 된 건 언제냐면 2013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달에 소위 뭐 상주 승마 비리 문체부에서 조사한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이 좌천되고 그 이후에 김종이라는 사람이 소위 문체부 차관이 된 겁니다. 10월 29일. 그 이후에 문체부 차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문체부 차관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제 진술조회 그래 놓습니다. 한 달 전에 문체부 차관 이게 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3년 9월경에 중앙대 체육교육학과 자기 친한 친구 손환 교수로부터 김 교수 당신 고위공직에 갈 생각이 있느냐? 라는 제의를 처음 받았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가 자기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겠습니다. 그래 수락하겠다. 그랬더니 그 얼마 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와가 또 인사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받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이 되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불러가지고 또 한번 소위 인터뷰 면담을 했다. 그때 김기춘 실장이 문체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스포츠 비리 개혁이다. 당신이 이걸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환이라는 동료 교수가 왜 김종 교수한테 고위공직에 갈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종 차관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무렵에 지금 소란 교수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합니다. 하정희 그러니까 그동안의 말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정희라는 여자를 순천향대 교수입니다. 하정희라는 여자를 한양대 시간 강사로 채용해 달라 하는 것을 이 손환 교수가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시간 강사로 채용해 줬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손환 교수가 그게 참 자기 부탁을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한테는 고위공직에 갈 그 의향이 있느냐 그런 식의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종 차관도 이 손환 교수가 청와대 선이 없으니까 하정희 교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정희라는 여자한테 아니 누구를 통해서 나를 차관으로 추천했느냐 당신이 하정희 교수한테 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하정희 교수가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윤회 씨의 처로부터 내가 추천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최순실이 추천했다 이런 그게 아니고 정윤회라는 분의 부인한테 이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도 자기가 왜 문체부 차관이 된지 정확한 건 모르는 거예요. 정윤회라는 분이 좀 개입했구나. 그런 그거고. 그리고 그럼 김종 차관이 최순 피고를 언제 만났느냐? 2013년 10월 29일 날 차관이 됐는데 바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월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최순 피고를 처음 만납니다. 2014년 2월 달에 하정희 교수가 그 자리를 주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 피고인이 승마가 어떻고 내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리 이런 이야기는 절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최순 피고인이 이제 유치원 원장 출신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참 운동에 재능이 있는 그런 선수들 좀 육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은퇴한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젊음을 바친 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 그 사람들 재능을 좀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 그때 최순 피고인을 만났더만은 그래서 체육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체육 쪽에 좀 관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순 피고는 그래요. 당신 진짜 김종을 추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 추천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이제 최소한 피고인 이야기 딱 그거예요.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때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분들을 소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자리에 좀 기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한 적은 있고,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세 사람을 추천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가 김종이라는 사람을 문체부 차관으로 추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콕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 막 그런 적은 있는 정도지 자기도 김종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 최순 씨도 아니 내 김종 몰라요 추천 안 했어요 하면 그뿐인데 딱 시를 해요 자기 일은.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그리고 법정에서 딱 볼 때 김종 차관은 소위 말해가지고 법정에 오기 전에 반드시 특검에 가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다 보고 옵니다. 내가 그 전에 뭘 하고 진술했는지 왜 보느냐.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을 또 나와야 되니까 특검에 가가 제가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법정 갔을 때는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김종이라는 사람은. 최소한 피고인은 제가 법정에서 볼 때 놀란 게 그 최소한 피고인이 뭐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소위 말해가 이게 진술이 변하는 게 없어요. 승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참 1년 동안 거의 매일 조사받고 거의 매일 재판 받으면서도 참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여자다. 그거 놀랬고, 그리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 때 최소한 피고인이 소위 이제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 했던 말들, 그 말들은 이미 그 전 재판에서도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건을 보면 또 하나 놀랐던 게 이제 김한수라는 선임 행정관 이야기인데, 이 태블릿 PC를 최초로 소위 개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한수는 그동안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제가 있던 회사 마레이 컴퍼니에 있는 여직원이 가서 이건 개통했습니다 라고 검찰 진술 조서에 쫙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는데 드디어 김한수를 이제 정원대에 세워놓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소위 태블릿 PC 계약서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김한수한테 보여줍니다. 딱 계약서 봐라. 제일 밑에 이름 있고 당신 사인 있지 않냐? 당신 했느냐? 자, 우리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거 딱 물어보면 예, 제 거 맞습니다 하면 돼요. 저도 그걸 봤어요. 김한수 사인 된 게 있습니다. 한 1분 이상 봅니다.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러면서 예, 제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번 만들려고 하면은 요 다음 거짓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동안에 이 법정에 나가 정대에서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자기 했던 진술 그걸 보면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 김종이란 이 김종 차관이 왜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대통령한테 왜 불리한 걸 하고 하느냐. 제1차 검찰 진술 조서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김종이 검사가 막 물어보죠.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어떻게 됐냐? 최순실이랑 관계는 어떻게 막 죽을 하다 보니까 김종이 말을 못 해가지고 딱 검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님, 솔직히 최근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것을 보고 제가 겁이 났습니다. 검사님,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동안 최순실과 있었던 일을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조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다 나옵니다. 검찰의 분위기가 무섭게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나요? 이 김종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기록에 보면은 전과 관계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데 전과가 그래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로 요지에 2채의 건물을 갖고 있고 월 4천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을 받는 사람입니다. 감옥도 안 가봤고 재산도 많고 이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가지고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겁나고 하니까
그때부터 김종호의 진술은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검찰 진술 조서에도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요청으로 15분간 휴식을 위해 조사를 중단하다. 김종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김종호의 계속되는 진술, 승모와 관련된 진술, 그거는 계속 보면은 전부 다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을 왜 못 밝혀가 왜 탈해? 그러니까 그 비판을 못할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이거 정유라의 주민등록표 이거라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를 콕 찍어서 뭐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김종욱 차관이 들었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다. 왜? 2015년 1월 9일에는 정유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유현이만 존재했던 거예요. 이 사건 터지고 나니까 신문에 보도된 거,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를 갖고 다 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건입니다. 뭐 검사들 자체가 그 허위 사실 가지고 물었었고 국회에서 자체도 그 엉터리 언론 가지고 대통령 탄핵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허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이 사건을 보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거는 변호사들이 미처 살피지를 못했던 거였나요? 30만 페이지 종에 주민등록표 한 장밖에 없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유라로 개명한 게 언제냐고. 잘 몰라요. 전부 다 이름을 바꿨다는 거 알죠? 시점을. 그래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걸. 예. 다음부터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